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상당한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1월 3일에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든 당선 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죠. 미국 버지니아주 선거에서 공화당의 당선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체 공화당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2022년 내년 11월이죠. 이때 중간 선거를 치릅니다. 하원 의원 전원이 일단 교체가 되고요. 상원 의원 중에 3분의 1이 교체가 되죠. 지금은 대통령하고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좀 우세한 블루 웨이브 상황인데 정치를 잘해서 지금 미국 시민들이 먹고 살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 중간 선거에서 또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다. 그럼 바이든 형의 임기가 2년 남은 그때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데 내년에 이때 상원과 하원이 만약에 공화당의 승기를 딱 잡게 되면은 그럼 그 2년 동안은 민주당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상원과 하원에서 다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임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바이든 형의 연임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2024년에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형이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형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개월 동안 미국 국민들이 내리는 이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화당에 패배하면 민심이 민주당을 좀 많이 떠났다. 이렇게 짐작할 만한데 뉴스 기사처럼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뉴저지주 여기 주지사 선거에서도 거의 1%포인트 이 정도 차로 간신히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어요. 자, 이렇게 연달아 나온 주지사 선거 결과 국민들이 민주당의 표심이 좀 크게 낮아졌다, 표심이 많이 떠났다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민주당의 표심이 좀 많이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지금 뉴스 기사처럼 여론조사 결과 최근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이 48%로 거의 최저 상황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래요. 자, 일단 뭔가 민주당이 판세를 뒤집지 못하면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당한 표를 뺏길지도 모르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10일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초보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1월 10일에는 지난 10월 한 달간에 조사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 CPI가 집계돼서 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냐?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이나 대형마트를 가보면 분명히 얼마 전에 호박이 한 개에 1,000원 했던 것 같은데 과자도 1,000원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장 보다 보니까 둘 다 2,000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 있고 막 이렇게 느끼죠. 뭐 특히나 뭐 야채라든가 과일 뭐 이런 가격은 거의 금값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이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데요. 근데 장바구니 물가는 뭐 항상 올랐다 느끼는 게 거의 국룰입니다. 근데 작년까지 뉴스 기사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어요. 그런데 뭐 디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왔거든요. 그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 느끼는 이런 물가와 뭔가 이제 국가 전체적인 물가와는 좀 다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제대로 된 조사가 나와야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통화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통계국에서 식품, 에너지, 임대료, 건축, 자재, 가구, 컴퓨터,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등 다양한 부분의 현재 물가를 전부 조사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지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만 보면 지금 전체 국가의 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도 최대폭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직장을 못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르면 서민들은 뭐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물가 안 잡고 도대체 뭐 하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는 항상 경제 문제입니다.
다수의 우리 같은 서민들이 먹고 살만 하면 정권은 계속 유지가 돼요. 뭐가 어떻게 됐든. 근데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반드시 정권이 교체가 됐죠. 뉴스 기사처럼 최근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미국의 중저소득층의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또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이런 시민들이 많아지니까 중간 선거죠. 내년 중간 선거를 의식한 이 백악관 그리고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바로 공급망 차질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최우선으로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문제도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바이든형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이 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이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정치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또 이런 돈 풀기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왠지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요거 뭐 경제적으로 볼 때 일단 갑자기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왔죠. 지금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돈 풀기보다는 공급 차질 이슈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됐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잘 모른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에는 재정 정책이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뭐 여튼 일단 뉴스 기사에서는 일단 경기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다는 거 정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바이든 형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부양책을 철회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죠. 그동안 미국 민주당은 계속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은 그만 풀어야 돼.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하니까 지금 바이든 형이 부양책 철회하겠다 이러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백악관과 민주당이 만약에 공급 차질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뭐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내년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그나마 표심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드릴 게 하나 남았죠. 뭐냐? 바로 미 연준입니다. 아무리 미 연방준비제도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해도 이 정치적인 압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트럼프 형 때 봐서 잘 알죠. 지금 미 연준과 다수 글로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가 하반기에 가서야 좀 잠잠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은 좀 더 조급하죠.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표심 다 잃은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수 있거든요. 최대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요게 쉽사리 해결된 문제는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1월이 되기 전에 분명히 백악관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을 좀 압박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까지 봐왔던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경제 문제 외에도, 실업 문제 외에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미국 정치라는 또 다른 변수, 그러니까 중간선거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요걸 좀 더 앞당기고 있다,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이런 걸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작년 대비 몇 % 올랐다 요것만 보면 좀 감을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시는데, 그림의 푸른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난 해인 2020년 10월 보시면 코로나 침체가 시작된 4월부터 6개월 동안 달러가 엄청나게 풀렸죠. 그러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의 물가 지수를 다 회복하고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한 달간 물가 지수를 봤더니 작년 10월보다 6.2%나 더 수직으로 급등했다.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보는 연간 적정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은 한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3배는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대체 물가를 이렇게 뛰게 만들었냐, 이걸 봐야 앞으로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 볼 수 있는데, 그림의 남색이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30%나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현재 가장 크게 소비자 물가를 인상시킨 요인인데, 그 중에서 가솔린 및 뭐 천연가스 등 이렇게 에너지 원자재 부분이 가장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올렸죠.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부분이 좀 미미하게 보이는데, 그 외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뭐가 끌어올렸냐? 신차 가격도 뭐 한 1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랐고, 특히 중고차 가격이 뭐 거의 한 6%,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원유나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올렸다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역전 계좌 기회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니까 요거를 지금 보면 먼저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지금 차트 나오죠. 고점 찍고서는 이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 눌리는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계속 늘상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예측은 제가 맞추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저 또한 제대로 맞춘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애초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럼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야 그래야지 소비자 물가가 좀씩 낮아지고, 물가가